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식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중화요리 4대 문파, 또 일식요리의 모 호텔 셰프 출신, 이런 것들을 팔고 다니면서 TV에도 나오고 시내 유명한 중국집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당에는 전화하면 전화로 예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 한번 하려 그러면 예약이 한 달 밀려 있다, 이런 소리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약해서 갔다 먹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리 맛있더나 하면 맛이 별로 없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거긴데 갔다가 정말 맛있었다, 과연 한 달간 대기 예약을 탔다가 먹어볼만 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일식요리 유명한 모 호텔 스시집에 있던 주방장이 나와서 오마카세 집을 차렸다, 그래서 1인분에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약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런 데가 맛있을까?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나 이런 집에 가서 먹었다. 가짜 이름값이 너무나 성행하는 시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요리업계만 그럴까요? 온 사방에 가짜 전문가들이 날뛰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오는 소설마다 히트를 친 한 여성 소설가는 표절했다라는 시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책을 쓰지 않았죠. 자, 또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성공한 한 가수 겸 작곡자는 얼마 전 표절 시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좀 인텔리처럼 보였던 그런 자들도 이 음악에서 표절 시비에 걸리는 겁니다. 요즘 하도 많은 음악과 또 각종 지적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 그걸 전부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냐?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이다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절이라는 것은 확연할 때 표절이라 하지 긴가민가 할 때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음악가도 자기 스스로 표절을 인정했죠. 그건 남들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짜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텔레비에 보면 또 과거의 요즘 역사적 사건,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어떤 사건 등을 갖다가 소재로 역사를 강의해 주거나 또 각종 사건을 가지고 풀어 해석해 주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교수라는 사람들이 과연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각을 갖춘 사람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은 대략 그런 것들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정치적 입지에 걸맞게 자기가 좌판가 우판가 뻔한 입장이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를 좌우의 어느 쪽에서 설명해주면 맞겠다라는 방송국 입장도 있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해설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크게 사실관계의 여지를 벗어나지 않는 팩트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본과 관련되는 역사라든지 또 영국과 관련되는 미국과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텔레비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들고 또 알아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요, 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열띠게,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지식 함량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특히 요 근래에 벌어진 쇼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프로 같은 걸 보면 그 연예인들이 작가가 적어준 각본을 보면서 놀란 척 폼을 잡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는 장면을 보면 가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살았을까요? 돈 받고 출연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표정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라는 사람도 자기의 수준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작가라는 것은 이 시간에 맞게 있는 대로 그냥 자기가 자료들 뽑아서 나름 그대로 방송국의 입장이나 대중적 입장에서 무난한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럼 대중들은 언론이라는 공신력을 통해서 나가는 역사나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요, 그것을 맞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참 불만이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중들은 정치에서 이재명, 윤석열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두 개로 갈라진, 이것은 지역주의에 의해서 갈라졌죠. 그리고는 그 지역주의가 결국 보수라는, 진보라는 이념을 덮어 쓴 것처럼 돼버렸죠. 거기에서 자기 집안에서 선출한 사람을 그걸 무조건 그냥 신인 양 받들면서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그들이 뛰어났던 것은 술수가 뛰어난 것이지, 그들이 이 대중적 정치를 국민적 시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양심과 도덕, 그리고 정보와 지식, 그 경험들을 축적해 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항상 필요한 사람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당내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는 당내 투쟁에서 패거리 짓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조성하는 진영 논리에 탁월하고, 대중적이 좋아하는 진영의 패거리에 마약 같은 것들을 더 잘 뿌리는 사람이 그 진영에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 이런 각 정당의 진영 논리에서 승리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된 것을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황 대표도 과거에 정치에 잠깐 몸을 담으면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의 지저분함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기성정치에서 발을 뺐던 사람이죠.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가 얼마나 지저분하냐.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요, 마키아벨리식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부에 탁월하고, 그리고 줄 서는데 능한 사람,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굴이 검은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훌륭하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 다수의 관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덕과 양심을 상실해 간다면요, 결국은 정치 수준과 국민 수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형적이고 추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경제 위기를 앞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식 TV, 부동산 TV, 또 고인 유튜버 등에 나와서 떠듭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케이블 TV 등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떠들고, 또 조금 레벨이 높다고 하는 자들은 이 공중파나 또 신문에 나와서 떠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한국에 IMF가 오기 전에 한국이 단기 외채가 문제가 생겨서 IMF가 올 수 있다고 한국 내부에서 정치판에다가 대놓고 IMF 대비를 안 하냐고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에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에 코인이 판을 칠 때 이 코인에 대해서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코인은 사기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제만 한번 끄는 거죠. 진짜 전문가들 중에 코인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이 주식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그래서 이 각종 배달 사이트, 직구 사이트 같은 것도 상거래 사이트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은 쿠폰이니 공짜 등을 갖다가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모으고 미끼로, 그리고 저거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주식시장에 돈을 대는 금융 투기꾼들한테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투기꾼의 돈을 갖다가 몇 조 깔아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상장하거나 팔아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걸 비싸게 샀거나 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들어오죠. 원래 그렇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팔고 대체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기에 투입했던 돈의 본전을 건진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무차별로 거둬들이죠. 그것이 한국의 플랫폼이 지금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만큼의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그런 주범이다라는 것들이 조선일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얼마 전까지 플랫폼 4차 혁명, 어플 경제 규제 완화를 외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플랫폼의 폐해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라고 보도를 합니까? 자, 아마존이나 그런 미국의 각종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혁신의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서 그들이 수수료를 올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혁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황 대표는 일찍 그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시장을 독점하면 무조건 그것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연결되지. 거기에는 양심과 도덕이 없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슨 놈의 4차 혁명이냐. 결국 새로운 방법으로 적게 투자하고 떼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독점으로 가는 그런 고속열차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럼에도요, 그런 주장을 하는 황 대표에게 저자는 과거에 마차에서 이 자동차로 세상이 바뀌는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마차 운행하고 자동차는 못 다니게 하자고 앞장섰던 사람과 같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케인스도요, 100년 뒤에 세상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만 노동을 하면 되는 아름다운 지상 천국이 될 거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자, 버트란트 레슬은 2차 대전 후에 세계가요, 단일 정부가 완성되어서 전쟁의 모든 주요 무기를 독점하게 되어서 핵전쟁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웃기지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요, ESG 투자가 경제의 미래다. 이익관계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어서 자본주의의 탐욕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된다 했는데,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ESG는 사기다. 세상의 어느 자본이 환경이라든지 자본의 책임을 느끼고 하겠느냐. 자본은 그대로 탐욕에만 열중할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자본에게 어떤 도덕성이나 자본의 어떤 양심을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다고 봅니다. 자본이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는 더 많은 탐욕을 갖다가 누리기 위한 자신의 포장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SNS 할 것처럼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걸.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택시가 붙더니만, 거기에 또 결제수단 은행이 붙더니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SNS에 사람 모아놓고 그걸로 진짜 온갖 장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과연 4차 산업혁명입니까? 왜 SNS에 오만 걸 다 갖다 붙입니까? 자, 더 나아가서 봅시다. 한국의 어떤 배터리 회사가 배터리로 재미 보고 나면 그 안에 핵심 부분을 또 쪼개요.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가요, 또 재미 좀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또 핵심 부서를 쪼개갖고 그걸 별도로 상장시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거기 갈 사람을 색출한다니까 직원들이 다 안 간다고 지금 도망 다닌다고 그래요. 왜 별도로 회사를 만들까요? 그걸 별도로 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요즘 이 바이오 부분에서 재벌들이 많은 회사를 만들까요? 바이오 부분에 상장을 시켜야 거품을 갖다가 더 크게 얻어먹는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행위죠. 적어도 미국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고용이 다 동이 나는데 미국에 어떻게 붙어서 돈 벌겠다고 미국에 수십조 투자한다 했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라고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뭐라 해야 될 건데, 그때는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투자를 해도 중국 원자재를 쓰면 거기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니까 이제서요 또 국민 여론을 모아서 미국이 그야말로 오만한 국가로 가고 있다. 미국의 이런 독점 행위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여론을 쑤셔대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만들고 미국에 만드냐 그 차이지, 한국 국민들은 어차피 재벌들 회사에서 대안이 아니었잖아요. 한국의 공장은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써대는 기사나 칼럼, 또 더 나아가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이 부분에서 교수나 연구원의 시각, 그리고 세계적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내려다보는 부분, 그리고 지금 대공황2라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나 경기 침체나 경추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년 초부터 부동산은 또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식도 일정하게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오를 일만 남았고 코인도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바람 잡고 있는 사람들, 제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면 당신은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고, 알고도 그런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사형당해야 될 사기꾼이다.
그래서 가짜 전문가가 넘쳐나는 사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디저트, 온 사방에 넘쳐나는 가짜 전문가 절대로 속지 말자.